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14포인트 올라왔습니다. 174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2,7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2,000계약 이상 사들이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에 대한 재정위기 악화 문제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모토로라가 예상 밖으로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그 기업들의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역시 투자자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 역시 수급 상황을 호전시켰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더딘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13포인트 오른 17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포인트 오른 174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리스 재정 지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에 국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에는 1749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1750선 터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천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못지않게 개인 역시 2천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도 6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포인트 오른 5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 오늘 6포인트 오른 52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호재와 또 그리스 재정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52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85억 원, 외국인이 108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56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원 30전 내린 1,1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실적 호전과 고용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환율이 1,110원대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오늘 4원 40전 내린 1,110원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리먼 사태 이후 최대 순이익을 기록해 증권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양호한 실적에 2%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틀째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제 이어서 메가스터디를 제외한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TV 관련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강보합에 마감됐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LED 조명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포스코 ICT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은행 보험주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은행주, 보험주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주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생명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오테크닉스가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IPS가 2% 크게 오르고 있고 아토 6%, 프롬서티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제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강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게임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가 호평에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인터넷도 역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12%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드래곤플라이도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740포인트, 코스닥은 이틀째 강세입니다. 5포인트 상승한 524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코스닥이 520선, 이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명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명수님, 네. 하루 만에 다시 장이 좋아졌어요. 빵끝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예. 장중 1749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강하네요. 예, 아무래도 그 유럽발 악재가 좀 희석이 되면서 특히 그 유럽 증시가 간밤에 그 반등을 해주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미국에서 역시 그 실적과 고용 효과가 좀 증대되는 이런 상황이 그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반해서 그 반도체의 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뭐 2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그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출구 전략을 좀 그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시각이 우세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대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은행주라든가 또는 그 IT, 자동차, 주도 업종의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좀 눌리고 조정받았던 그런 종목군에서도 반등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흐름은 5월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700대 저희 그 지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냈다는 점에서 코스피 지수는 향후 그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근에 코스닥도 강한 반등 흐름으로 돌입했다는 점은 시장 전체적으로 악화된 심리가 살아나면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제 신한지주가 리먼 사태 이후 깜짝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이 금융주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오늘 KB금융과 우리금융, 기업은행이 한 오후 3시쯤 전후해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 전자업종이 오늘 또 한 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명천님께서는 이제 5월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을 짧게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면 다시 이제 5월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장 전망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그 4월과 5월에 뭐 달수는 달라지지만 그 연장 생산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상은 우리 시장은 탄탄하게 그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삼성생명의 상장을 앞두고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또한 그 해외발 호재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최근에 그 증자 발표를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IT와 자동차의 랠리가 4월에 쭉 이어졌는데요. 그 눌림목 조정을 하는 구간을 이미 겹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월 초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고 또 확산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그 시장에 좀 새로운 악재가 나오든가 또 돌발 그 조정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순천님과 함께 5월장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 동안 관심 가지셨던 종목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백룡순천님께서 이번 주에 관심 가졌던 종목들입니다. 화성을 4월 26일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일신바이오를 화요일이죠. 27일 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는데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 화성은 지금 그 추세가 살아있고요. 21선과 5일선의 그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화성은 올해 그 실적이 대규모로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을 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그냥 4,000원의 지지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일신바이오 역시 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꾸준한 상승을 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일단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목표가 7,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도달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쭉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에서 뭐 한 3%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3% 이상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종가상으로는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가상으로 3% 이상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성은 현재 수익이 한 1.2% 정도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목표가인 6,000원 선 그대로 들고 가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일신바이오 오늘까지 수익률이 한 6.8% 정도 나고 있는데요. 7,000원 목표가 또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명수님의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현명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백명수자님의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백명수자님, 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죠. 왜 돈 벌 시간이 없을까요? 예, 이것은 그 존 디 록펠러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분이 오히려 수입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돈이 못 버는데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돈을 버는 그 원리는 항상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다는 건데요. 그 돈은 그 생각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점에서 그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업무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돈은 열심히 그 일을 한 결과가 아니라 그 생각을 많이 한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 지금 일하시는 거에 몇 배의 그런 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었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서 소장님, 금요일장이 네네. 좋습니다. 1742포인트인데 오늘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뭐 오늘 장은 뭐 그 종합지수가 크게 빠질 염려는 없는 구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은 일단 갭상승 5일선을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살짝 좀 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1740포인트는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 약 한 3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 장세가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1740포인트 선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들이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LG화학이 6% 정도, 신성 ENG는 1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전기에 더불어서. 그래서 최근에 또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좀 가두리 장세, 즉 박스권 장세가 만약에 연출이 된다 하면은 지수 상단부인 1760포인트 그리고 하단부인 1700포인트까지 마지노선을 잡으시고 1700포인트에 근접하면은 매수 구간, 그리고 1750, 60포인트 오면은 또 매도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28만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밀렸을 때 종합지수가 밀렸을 때 LG화학이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LG화학은 포트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성이인지는 지금 현재 뭐 제가 3,400원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이인지 3,400원대 잡았으면은 지금 매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이제 3,800원대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수익률이 약 한 15%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성이인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성이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홀딩 관점을 아직까지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이인지는 오늘 장에서 3,810원. 잘 투자자분들은 잘 들어놓으십시오. 3,810원 근처에 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인 28만 원 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 차익 실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신성 ENG는 홀딩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3,810원 선까지 갔을 때 매수를 더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서 소장님? 예, 뭐 오전에 뭐 우리 VIP 회원님들은 미리 3,810원에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걸어 놓으시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3,810원 저점을 딱 찍어주고 다시 한번 지금 3,870원대에 지금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구간에서는 3,800원은 이탈을 못할 것이다. 종가상으로.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는 3,600원. 3,600원을 이탈할 때는 전량 차익 실현 관점 제시해드리고 종가상으로 3,600원을 지지할 때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 오히려 3,800원 초반대에는 추가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 내지는 1%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만이 1%대로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본 증시가 휴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했고요. 현재 1.3%, 11,077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나선 것이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1% 조정을 받으면서 2,800선마저도 붕괴가 될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항생과 홍콩 지수는 미국 증시 반등 소식에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과 호주, 싱가포르 지수도 모두 일제히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휴장에서 돌아온 일본 증시가 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출주가 강세라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휴장 이후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35% 상승한 11,072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11,0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발표했었던 주요 지표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3월 가계 소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전월 대비로 했을 경우 5.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의 강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3월 실업률 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9%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또한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출주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1,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11,1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한 하락폭 또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1,100선에 돌파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오늘은 큰 낙폭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하는 듯 싶더니 다시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중국 선전시, 칭다오시, 베이징시 규제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중국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이 또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주택 취득수 제한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있지만 계속적인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큰 부담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4대 은행 또한 신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4월 들어 25일까지 4대 국유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2천억 위안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3월에 2,663억 위안의 대출 규모에 비교했을 경우 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신규 대출이 2조 6천만 위안에 달했던 것에 비교를 한다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긴축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 긴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규 대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800선에 대한 지지 여부 또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초가의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이후에 점차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2,900선의 돌파는 못하겠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속에서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주변국 아시아증시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전화 1599-7770번으로 종목 주신 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재미있는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뜨람님께서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하셨습니다. 은정님, 항상 맑고 단아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몸개그도 보여주삼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몸개그를 해야 될까 한번 넘어질까요? 예, 감사하고요. 지혜로운 토끼님께서는 대한해운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 LS를 갖고 있거든요. LS요? 네, LS를 그 94,000원에 그 매수를 했는데 예. 그게 요즘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그 LS를 93,000원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십니까? 40% 갖고 있습니다. 40% 갖고 계세요. 네네. 오늘은 한 1.4%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네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 어떻게 계속 갖고 가야 할지 예.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앞으로 또 그 뭐 장기 보유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한 종목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장기 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손해 보고 매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장기적으로 뭐 1개월 내지 1, 2개월 정도는 그 후에는 뭐 반등한다라면은 그때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용신천님과 LS 상담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LS를 93,0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예, L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는 그 LS 그룹의 그 지주회사고요. 뭐 LS 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LS 엠트론 그리고 LS 산전, LS 니코동 재련의 그런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또한 올해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LS는 그 이런 자회사들의 그 배당금을 받아서 그런 그 형성이 되는 그런 주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에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LS 산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LS 엠트론도 전기차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 회사고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관련 합작을 한다 이런 뭐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또 LS 니코동 재련은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재련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그 소재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뭐 풍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소재주로서 주목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숨겨진 뭐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LS는 그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1, 2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 2개월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예.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긴 시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이라는 것은 뭐 한 1, 2년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LS는 10만 원을 깨고 나서 한 8만 8천 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만 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10만 5천 원이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2개월 보유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13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1, 2개월 정도는 장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 2개월 정도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익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한 1, 2년 정도 들고 가시면 13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 잘 해보세요? 글쎄, 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저희가 도움드린 내용들이 투자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1975님께서 JC연을 보내주셨는데요. 3,4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예, 네. 뭐 JC연은 컴퓨터 주변 기기 그리고 윈도우 7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지난해 그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었고요. 올해는 그 윈도우 7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컴퓨터 주변 부품이 많이 팔릴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스타크래프트 2가 인기 게임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이런 쪽이 많이 판매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난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2,700원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 거래가 거의 없이 주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바닥을 짜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목표가를 한 20% 정도 상승한 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직전 고점 돌파 여부는 아무래도 향후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것이 좀 관건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지난해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해서 흑자로 전환될 거다 이런 정도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큰 폭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3,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비자금 조성 거의 완료 중이라는 분 어제 보내셨던 종목이었는데 STX 반도체를 7,71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또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네. 뭐 STX 반도체는 그 반도체 패키징 관련 회사고요.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7,700원대 사셨다면은 지금 조금 더 올랐지만 3% 정도 이상 올랐지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전 고점인 8,340원에서 저항을 보인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박스권 고점에서는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서 그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약 눌린다면 7,500원 정도가 저점 매수 찬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STX 반도체는 실적 호전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세를 타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신질동의 송인덕 씨가 국민주를 56,600원에 100% 갖고 계시다고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주라고 하시면 KB금융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S 반도체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드리는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 S&P가 4월 28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킨 국가가 있는데요.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스페인, 2번 콩고, 3번 스리랑카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나라는
투와 플라멩고의 나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장중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5월의 장미님께서 모건 코리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2,850원에 20%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그 모건 코리아는 뭐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전동 액추에이터 전문 회사고요. 그 전동 액추에이터는 산업의 여러 분야에 쓰이는 그런 그 부품이 되겠는데요. 특히 뭐 원자력 부분에도 쓰일 수 있는 2003년 2월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연산 한 2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4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급증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뭐 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상당히 최근에 그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이 좀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모건 코리아는 61선 라인을 깨면서 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아니라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 뚜렷한 원전 관련해서 수주가 그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주가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한국이 그 원전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셔서 직전 고점인 14,500원 정도는 충분히 그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원전 관련 또는 발전소가 계속 세워진다는 점에서 부품이 계속 소요될 거로 전동 액추에이터가 소요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4대강에도 이런 그 전동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수 분야 또는 그 상하수도 분야 모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회복되면 동사의 그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회사의 그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은 그 60일선의 중요한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로 대응하시기 좋겠고 조금 길게 보시면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애청자님께서 또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닉네임 가야사님께서 중국 엔진 집단을 7,15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문자로 보내셨어요. 예, 뭐 중국 엔진 집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은 뭐 그 중국의 그 모터사이클을 그 중국의 혼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실적이 대단히 좋은 그런 회사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라든가 또는 그 잔디 깎는 기계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고 1분기에도 그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한 그 불신이 조금 그 커지는 그런 그 연합가기로 인해서 그런 심리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한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금 손해를 보셨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목표가는 뭐 한 그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 기업 부분에서도 신규 상장 시에 받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공장이 추가적으로 2분기부터 가동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은 9,000원인데요. 길게 보신다면 거기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엔진 집단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9,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명수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마쳤고요. 이어지는 3부 12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또 한 번 마련하고 있습니다. 01500-8510번 문자 메시지 번호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